최대한 빠지지 말고 앞에서 나와서 또 집에 가서 또 들어. 그럼 2번 듣는 거잖아. 2번 듣는 사람이 잘하겠어? 한 번 듣는 사람이 잘하겠어? 2번 듣는, 3번 듣는, 4번 듣는 사람이 잘하겠지? 당연히. 그치? 그러면서 개념을 먼저 정리해놔야 돼. 선생님은 항상 이래. 수학 잘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야. 개념 정리하고 연습하면 돼. 키나는 연습. 개념 정리한 다음에 연습. 끝. 수학 잘하는 게 이게 끝. 이렇게 단순한 거를 세상살이가 원래 이래. 인생이 원래 이래. 세상이 참 단순해. 내가 살을 빼고 싶어. 그럼 운동을 하면 돼. 안 먹으면 돼. 그렇게 선생님 실제로 25kg 뺐어. 제가 옛날에 96kg였어. 엄청 그냥 독하게 뺐어. 그냥 뺐어. 그냥 한 거지. 열심히 한 게 아니야. 빼려고 뺀 게 아니라 그냥 세상살이가 원래 그렇게 단순해. 잘하고 싶어. 그럼 그걸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따가 또 한번 쌀소리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이게 뭐냐면 집합의 연산과 포함관계야. 예제 6번. 왔다. 자, 이렇게 해서 188쪽이지? 그쪽 피면 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볼 내용은 이거야. A가 B에 포함. 여기 잠깐 안고 있다가 저거 치워줄게. 자, A가 B에 포함이 된다. 자, 요걸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일단 이런 거를 동치변형이라고 부를 거거든? 자, 그냥 이름이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름을 만든 거야. 동치변형. 여기에서 동자는 같을 동자야. 그 다음에 치자는 노타. 노을 치자. 그러니까 우리 치환하지, 치환. 치환할 때 치자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같은 거로 놓는다는 얘기잖아. 누구를? 변형을 시켜서 같은 걸로 놓는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뜻은 같은데 형태는 다르다. 그걸 이제 동치변형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기 시작할 거야. 알겠나요? 자, 그래서 누구랑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똑같은 뜻인 걸 지금부터 나열할 건데 이거를 좀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하고 외워야 돼. 알겠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외우면 진짜 고통받을 거야, 이거. 알겠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바로바로 생각해 주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해가 먼저야. 자, 우리가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D 안에 A가 포함된다.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정의였지.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차집합. A 빼기 B. 이렇게 적으면 무슨 뜻? A는 괜찮고 A에 있는 원소는 괜찮고 B에 있는 원소는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봐봐. 벤 다이어그램을 봐봐. 이래서 그림을 잘 봐.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원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 그림을 봐.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 반대로 말해볼까? B에는 있는데 A에는 없는 건 있지. 요 바깥쪽. 근데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건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가 없지. A에는 있는 원소가 전부 다 B에 들어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A가 막 1, 2, 3 이런 거야. 그 다음에 B가 1, 2, 3, 4, 5 직접 해보면 되지. 이런 거야. A가 B에 포함되잖아. 근데 A 빼기 B를 생각해봐. 일단 뭐부터 찾으라 그랬어? 내가 대상을 A로 잡고 교집합부터 없애라 그랬지. 없애니까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네? 공집합이네. 말 그대로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첫 번째 공식.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는 형태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형태는 같은 뜻이야. 형태는 전혀 다르잖아. 그치? 근데 같은 뜻이라고. 그게 바로 뭐다? 동치변형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같은 뜻을 또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차집합 배웠을 때 바로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있었지. 뭐? A 차집합 B는 뭐라고 놓을 수 있다? 교집합으로 놓을 수 있다. 생각나지? 이게 제일 중요했어. 저번 시간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놓을 수 있다. 뭐가 방법이었어? 앞에 건 그대로 쓰고 교집합으로 바꿔준다 그랬으니까 교집합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건 뭐로 쓰자? C로 쓰자. 여집합으로 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괜찮지? 괜찮지? 복습한 사람들은 괜찮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어차피 A 차집합 B랑 똑같은 뜻이잖아. 그러면 얘도 뭐라는 얘기야? 공집합이라는 얘기야.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주면 우리는 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뭐다? A에서 B를 뺀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이 보여야 돼.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뭐다?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하나씩 공개하면서 이렇게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 여러분이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게 뭐냐면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 이거 다음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오늘 이제 배울 드모르간 법칙을 설명을 한 다음에 다뤄야 돼서 요거 다음 거는 이거 뒤에 드모르간 법칙 바로 설명할 거거든? 그거 한 다음에 할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거야.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치?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번 생각해봐. A 합집합 B.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잖아. 이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생각해봐. A 합집합 B가 뭘까?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 또는 그치? A거나 B인 걸 말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를 그냥 합쳐라. 이게 합집합이었잖아. 맞지? 이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이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나타냈을 때 당연스럽게도 A가 B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집합을 합한 부분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냥 맞아. B.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바로 생각할 수 있냐는 별개야. 알겠지? A가 B에 포함이 되면 A 합집합 B. 합집합은 뭐다? 큰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큰 거. 이거를. 합집합은 뭐? 큰 거. 둘이 포함 관계 있을 때 그 포함 관계 중에 큰 게 얘잖아. 그치? 작은 게 얘고. 그래서 큰 거라고 바로 떠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겠어? 합집합 나왔으니까 이제 교집합도 나와줘야지. 자, 교집합은 겹치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랬지? A 그리고 B.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마디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러한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불러봐 누구? A. 그지? 그래서 교집합일 때는 포함관계일 때 교집합은 누굴 불러주자? 큰 게 아니라 작은 걸 불러주자는 얘기고 자,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합집합이 둘 중에 누군가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반대로 알아야 돼. 다시 이렇게 합집합이 나왔는데 이 합집합으로 적은 결과가 는 해가지고 문제에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적혀있어. 응? 둘 중에 B가 적혀있어. 그러면 이 B가 포함한다는 거야. 큰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포함관계를 바로 떠올려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은 먼저 기억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가 더 있거든?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올 드모르간 법칙을 설명하면 그때 한번 설명해볼게. 어차피 유형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해야 돼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유랑 같이 적어봐야 돼 옆에다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건데 맞다. 이것도 하나 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다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 자, 내가 그림을 이렇게 아까 전에 그렸었지. A가 B에 포함된다. 하나 더. 자, 그런데 전체 집합 이렇게 한번 놔볼게. 얘네들을 포함하는 전체 집합. Universal set. 이렇게 나와서 전체 집합. 자, 그러면 봐봐. A의 여집합은 어딜 말하는 거야?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요 A의 바깥쪽이 바로 A의 complement.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집합이지. 전체 집합에서 이 A 부분만 뺀 거. 맞지?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공간이 없으니까 B 하고 A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려볼게.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B의 여집합은 어디? B의 바깥쪽이지. B의 바깥쪽. 여기. 자, 이렇게 색칠해봐. B의 여집합은 여기야. 맞니? 자, 그러면 저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비교해봐. B의 여집합과 여기다 적을게.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포함관계가 존재하는데 자, 그림으로 보기에 노란색이 어때? 빨간색 영역보다는 공간이 넓지? 보여? 보여? 비교해봐.
이 노란색 부분은 지금 비차집합 A 부분, 요 도넛 모양도 포함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요 부분을 뺀 게 지금 이 그림이야. 맞니?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 부분보다 영역의 넓이가 더 넓지.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이 뭐하고 있어? 이 빨간색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거지? 됐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울 때 뭐를 외울 때? A의 여집합이 이거고 B의 여집합이 저거잖아. 그치?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외우실 때 이렇게 외워. 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여기에서 이거를 그대로 포함 기호를 그대로 써. 그냥 방향을 그대로 써. 그 다음에 이것만 어떻게 하자? 여집합 부정해서 여기다가 놓아주면 돼. 알겠지? 크로스해서 바꿔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여집합을 해서 여기다가 놓아주면 그냥 자리 바뀌면서 여집합 됐고 포함 기호 방향은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면 뭐까지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우지는 않아도 돼. 이 흐름을 외우라고 그랬지.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라고 했니? 아니야. 알겠지? 내가 이 흐름을 외우라고 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걸 생각해낸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애초에 아까 전에 이거 성립하면 A 차집합 B,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했었지. 두 번째 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야. 이걸 외우지는 말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쓴 다음에 자동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마구마구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교집합으로 바꿔볼 수 있고 뒤에 가면 이제 드모르간 법칙 배우면 합집합으로도 바꿀 수 있고 거기에서 그냥 얘네들의 합집합과 얘네들의 교집합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형태에 따라서. 알겠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문제로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봐야 돼. 뭐를? 동치 변형을 다 한번 적어보는 거야. 이거. 이 문제에 대한 동치 변형은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는 거야. 거기에서 대부분은 1, 2, 3, 4, 5번을 걸을 수가 있어. 아니? 자, 그래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여기에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적어볼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나는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어? 뭐라고 그랬지? 포함 기호는 그대로 두고 포함 기호 방향은 그대로 둬. 그 상태에서 얘네들만 역으로 바꿔서 크로스해서 뭐 해라? 여집합 씌워라. 몇 C가 나와? B가 나와야지. 그지? A의 여집합을 여집합하면은 뭐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그랬지? 강한 긍정. 그래서 A의 여집합은 A겠고 B의 여집합은 B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대로 바꿔보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번은 맞아 틀려? 틀렸지?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시면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동치 변형인 게 아까 전에 뭐였다? 차집합. 자, 생각.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야. A가 B에 포함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뭐가 남을까? 숫자로 한번 생각해봐. A가 한 3이고 그 다음 B가 10이야. 3에서 10을 뺀다고 생각해봐. 음수 나오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아.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걸 공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달상으로 외워주면 돼.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외워주면 된다는 거야, 이거를. 알겠지? 그래서 차집합한 게 공집합이다. 바로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차집합을 뭘로 바꿔? 바로 교집합으로 바꾸시면 앞에 건 그대로 두고 교집합으로 일단 바꿔놓은 다음에 뒤에 걸 뭐로 바꿔라? 여집합으로 바꿔라.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 이거야. 공집합. 됐어.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A 이거 넘어가고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지.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거부터 하자. A 합집합 B는 그럼 뭐야? 큰 거지, 큰 거. 합집합에서는 뭐다? 내가 이런 게 있고 뭐랄까 이런 게 있어.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 집합이 있어. 그러면은 물음표가
느낌표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음표 집합이 더 크니까 말 그대로 합해주면 뭐가 돼? 이게 합집합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큰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A 합집합 B는 B라고 해줘야지. 큰 거 B. 되는? 자 이렇게 해서 B 틀렸지. 자 A 교집합 B는 그럼 뭐야? 작은 거 교집합 겹치는 거란 말이야. 요 안쪽에서 겹치는 녀석이 교집합이 되는데 여기에서 작은 녀석이 A잖아. A. 그 다음에 얘가 B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A 교집합 B는 A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 5번은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 알겠지? 드모르간 법칙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낸 이유는 드모르간 법칙 앞인데도 낸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야. 근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서까지 풀 필요는 없어. 그냥 뒤에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증명한 다음에 오면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 드모르간 법칙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되니까 자 일단은 요거 보자. 자 요거는 또 안 하려고 했지만은 발전 응용 문제거든. 근데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자. 이거 하나만 하자. 알겠지? 하나만. 웬만하면 내가 발전 응용은 빼는데. 그래서 A라는 집합이 뭐야? 5 이하의 자연수. 자, 그래서 1, 2, 3, 4, 5라고 적으면 되겠군요. 맞지? A. 이렇게 한번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셔야 돼. 그래서 B는 뭐야? 홀수만 적어보래. 시작. 1, 3, 5. 너무 쉽잖아. 그치? 적어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면 바로 해석이 들어가셔야 돼. 어떤 해석? 동치 변형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돼.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문제. 진짜 기출문제 보면 진짜 많이 나온다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 A 교집합 X가 X다. 이거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적을게. 여러분은 적지 마. 그래서 A 교집합 X가 X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어떤 상황? 내가 아까 전에 분명히 말했지. 교집합을 했는데 두 대상 중에 하나가 나와. 두 대상 중에 하나가 그대로 결과로 나왔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얘네 둘이 일단 이거 먼저 포, 함, 관, 개라는 걸 먼저 떠올려 줘야 된다고. 알겠지? 무조건 이거 먼저 떠올려 주시고 그러면 교집합은 어떤 걸 도출하는 거다? 작은 걸 도출하는 거다. 작은 거. 작은 거가 얘라는 거지. 자,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우리 이걸? 잘 표현하면 X가 누구의? A의 부분집합이다. 끝.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 해석할까 그럼? 이거 보여? 다시 적어볼게. A 차집합 B가 합집합 X가 X다. 뭐야? 얘도 동치변형 맞지? 합집합이 또 뭐 나왔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 이 상황이야. 이 상황. 여러분들이 동치변형을 그냥 외웠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야. 어떤 공식이든 다 그래. 수학은. 알겠지? 공식만 외운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같으면 이 두 개가 뭐다? 포함 관계고. 굳이 안 적을게. 이 둘이 포함 관계고 여기에서 뭘 도출한 거다? 큰 걸 도출한 게 X라는 얘기야. 맞니? 큰 걸 도출한 게 X야.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X가 누굴 포함해?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적으면 되지? A 차집합 B를 포함한다. 괄호 쳐주고.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3단 문법 배웠잖아. X가 A에 포함이 되고 X가 A 빼기 B를 포함한다. 이걸 이어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 X가 A에 포함이 되고 오른쪽에 A 빼기 B를 포함한다. 이렇게 그냥 이어서 적으면 끝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는 그냥 템플릿이야. 내가 문제를 이렇게 게이지 써놓고 이렇게 만약에 수치화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그냥 30%라고. 알겠니? 이런 느낌이야. 항상 선생님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수학이. 여러분들 그냥 30%까지 된 상태로 와버리면은 그냥 이 문제가 다음부터는 이 70%만 풀면 되는 문제가 돼버려.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 식이 무조건 필요하며 요 식에서 우리는 A를 구해놨잖아 이미. 1, 2, 3, 4, 5 이렇게 적어. 1, 2, 3, 4, 5 밑에 확실하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1, 2, 3, 4, 5 안에 누가 있다? X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있다? A 빼기 B가 있는데 A 빼기 B는 뭐야? 연습해볼까?
복습했지? 차집합 1, 3, 5가 지금 여기 다 들어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 주인공은 A이기 때문에 A에서 이 교집합을 뺀 나머지 애들, 이 나머지 애들이 바로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애들이지. 자, 따라서 여기에 누가 남는다? 2, 4만 남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되니? 여기까지가 해서 50% 끝났어.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복습을 좀 해봐. 자, 만약에 집합이 이거야. 이 집합을 만약에 A라고 하면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앞에서 우리 공식 배우고 왔잖아. 첫 번째 중단원에서. 그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뭐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져. 이거 한 단원만 지금 넘어왔는데도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 생각을.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게 뭐야? 부분집합이 뭐야? 여기 있는 원소들로 구성한 집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경우의 수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경우의 수, 어떤 경우의 수? 너를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면 뭐 이런, 일단은 제일 단순한 게 이런 부분집합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 거는 이제 또 뭐야? 1, 2 두 개로 된 거, 1, 3, 1, 4, 1, 5 뭐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원소 3개인 거는 1, 2, 3, 1, 2, 4, 1, 2, 5, 1, 3, 4, 1, 3, 5, 1, 4, 5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로 생각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저번에 여기를 2 적어놓으면 얘가 바로 얘를 1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와 안 하는 경우의 수, 그렇게 해서 두 가지다 이렇게 세기로 했지. 그 다음에 2도 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있고 포함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해서 얘네들을 다 뭐 하는 거? 곱하는 거지. 곱의 법칙이잖아. 한 번에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에 부분집합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1 뽑고 3 뽑고 나머지 다 뽑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구나. 됐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경우의 수는 결국 널 포함하나 안 포함하냐, 이 경우의 수를 다 곱의 법칙 적용한 거다 해서 나온 공식이 뭐야? 2의 원소의 개수 제곱계, 2의 원소의 개수 제곱계 해서 그냥 공식이 나온 건데 저 공식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알겠지? 이게 결국엔 뭐다? 경우의 수 문제야. 봐봐. x는 결국 뭐야? 아직 안 밝혀졌어.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 그러면 x가 어떤 대상인지를 분석해야 되잖아. 어떤 대상이야? 1, 2, 3, 4, 5를 원소로 가진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맞지? 그러면 x의 개수를 세라는 건 일단 뭘 세라는 거야?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뭘 세라?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는 의미야. 이해됐어? 이해됐으면 자, 왼쪽을 봐봐. 왼쪽. 요거는 뭔 뜻이니? 이것도 배웠어. 그러니까 이거를 부분집합이라고 보지 말고 두 번째에서 뭐? 포함된다는 의미로 봐봐. 2도 누가? x가 2도 포함하고 누구도? 4도 포함한다는 소리야. 맞지? 지금 얘를 부분집합으로 가진다는 건 이 얘의 부분집합 x가 결국엔 누구를 원소로 가질 수밖에 없다. 2, 4는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는 1, 2, 3, 4, 5의 부분집합을 x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것도 배웠잖아. 뭐야? 만약에 여기 1, 2, 3, 4, 5에서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면 얘네들이 제거되는 게 아니야. 책에도 잘못 나와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거든. 경우의 수가 몇인 거야? 그냥 1인 거야. 없어진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반드시 포함하자고 했기 때문에 포함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의미가 없어진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 가지로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보이지만 사실 있는 거라고, 경우의 수가. 그래서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2의 세제곱 되잖아. 결국에는 5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되거나 아니면은 포함 관계, 포함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서의 그 개수를 세서 여기 5에서 원래 2를 빼면 3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데 아직 우리 개념 단계거든. 개념 단계.
개념 단계부터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하는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경우의 수라고 처음에 해주면 다른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항상 선생님은 그래. 공식을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알려주긴 알려주되 여러분들 그 원리를 적용해서 푸는 걸 나는 더 연습하라 그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해야 돼. 그러면 저기에서 2의 세제곱해. 두 개를 경우의 수를 1로 만들어서 2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서 x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반 끝났다고 한 거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해석해주는 게 나머지 50%거든? 거의 그냥 뭐 절반이잖아.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출해 냈어도 이렇게 잘 건너뛰어가지고 여기까지 했어도 이걸 해석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 구해, 그냥. 알겠지? 부분집합 개수 찾으라는 얘기고 반드시 이 두 개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찾으라는 얘기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 한 유형이 매우 중요해. 우리 유형 문제 풀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신 기출 문제집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치? 그래서 설명 안 할 수가 없었어. 어려운 건 알아. 어려운 건 아는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 그치?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법칙 알지? 연산법칙. 여기에서 이제 드모르간 법칙부터 할 거야. 드모르간 법칙. 여러분, 유통기한 그래도 몇 분 안 지났을 때 해야지. 근데 따끈따끈할 때 해야지. 배웠을 때. 드모르간 법칙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내가 말했던 동치 변형 중에서 드모르간 법칙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야. 알겠지?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부터 할 건데 우리 이런 거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연산이지. 집합이 연산 단원이야. 그러니까 막 그냥 연산 같은 걸 하는 건데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마치 여집합이 지수처럼 보이지 않니? 지수처럼? 그치? 지수자리 있잖아. 지수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돼. 얘네들을 마치 지수 법칙 중에서 지수의 분배 있지. 지수의 분배. 분배해 주는 거야. 만약에 2 곱하기 3의 m제곱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2의 m제곱 곱하기 3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야. A의 여집합 붙어 있으면 여집합 쓰고 B의 여집합 써주고 그 다음에 이 C가 컴플리멘트잖아. 여집합이잖아. 맞지? 맞니? 컴플리멘트. 부정한다는 거거든? 부정? 뭘 부정해? 합집합도 같이 부정해. A도 부정하고 B도 부정하고 합집합도 부정해. 중간에. 그래, 합집합은 선생님이 올이라 그랬지. 개념이 올과 같다. 또는. 그래? 이 또는의 부정이 뭐야? 하나밖에 없잖아. 빠머니? and였지. 그리고 그래서 복습을 하셔야 돼. 이제 말했던 게 다 나와 지금. 필요한 것만 말하고 있어 그것도. 그래서 그리고가 뭐야? 교집합이지. 됐어? 내가 당연히 다른 증명도 해줄 거야. 이거는 일단 여러분 잘 외우라고. 머릿속에 팍 바꾸라고. 마치 뭐처럼 생각해? 여집합 이거를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마치 그냥 계산, 연산하듯이 실수 가지고 연산하듯이 그냥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분배해버리는 거야. 지수 법칙. 분배해버리는 거. 근데 이제 분배할 때 보통 곱하기에다가는 분배 안 하잖아. 우리 실수 계산할 때는. 근데 여기에서는 집합의 연산이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야. 얘한테도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걸 얘한테도 분배를 해준다. 합집합에다가도. 연산 기호에다가도 분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산 기호인데 얘는 오를 뜻하고 오의 반대 부정이 그리고야. 실제로야. 이 뒤에서 우리 명제 배우거든? 알지? 그 명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계속 이거야.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야. 거기서 한 번 더 말할 거거든? 그래서 그리고를 의미하는 연산 기호가 교집합이야. 그래서 교집합으로 얘를 바꾼다. 부정으로 바꾼다. 부정. 끝까지 그냥 부정만 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일단 이걸 외우는 거는 이렇고 또 이것도 이제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도 같은 느낌이야. 그냥 A 합집합 B의 여집합도 그렇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그렇고 어쨌든 부정만 한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적고 교집합의 부정이 뭐? 당연히 합집합이겠지.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니까. 됐지? 자, 근데 이게 대체 왜 성립하나요? 그거를 이제 뭘 사용해서 설명한다? 다른 거 없어.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법칙은 다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해.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산 법칙을 여러분이 배우시고 뒤에서 이제 문제 중에서 좀 복잡한 거 있지. 그런 복잡한 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연산 법칙을 왜 배워? 이 연산 법칙을 적용해서 뒤에서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푸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서는 간단한 거니까 이미 이게 간단한 거거든. 이 간단한 거부터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써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써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이렇고 그냥 평범하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겹쳐져 있다. 교집합 부분이 존재한다. 평범한 상황이야. 이런 평범한 상황에서 A 합집합 B를 보여주면 뭐야? 이거지. 응? A와 B를 그냥 합쳐놓은 거. 이 모든 그림이 다 합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를 여집합한 건 어느 부분? 당연히 요 바깥쪽이겠지. 다른 색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치? 우리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내고 싶은 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 A의 여집합이 어디야? 다시 이거 볼게. A, B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라고 쳐. 자, 이렇게 쓰고 자, 우리 지금 노란색 부분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그랬어. 그치? 얘하고 얘가 똑같은지 생각하면 돼. 그냥 A의 여집합이 어디? 요 부분이야. 바깥쪽. 그치? 머릿속으로도 한번 상상해봐. 이 부분 빼고 요 부분 빼야지. 요렇게 A 여집합이 요거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어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서 요거 다 포함한다. B만 빼고 나머지 다잖아. 그치? 자, 그럼 잘 봐야 돼. 하얀색과 빨간색의 뭐를 구한다? 교집합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도 가지고 있는 빨간색하고 그냥 노란색이 빨간색하고 그냥 하얀색이 겹쳐서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집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교집합 부분을 색칠을 하면 지금 봐봐. 요 부분은 어때? 빨간색만 색칠되어 있지? 요 부분은 어때? 하얀색만 색칠되어 있지? 이 부분을 그냥 전체에서 다 제외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교집합이니까. 자, 그래서 진짜로 하얀색과 빨간색이 교차되어져 보이는 곳, 같이 색칠되어져 있는 곳. 자, 요곳을 색칠을 하면 뭐가 된다? 저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별 의미가 없다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되는 거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거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되니까. 그 외우는 방법이 뭐다? 여집합을 그냥 요 안에 쏙 집어넣는다. 지수법칙처럼 생각을 해주면 편하다. 알겠지? 일단은 다 부정이다. 이 세 글자. 부정, 여집합은 부정, 또 부정이다. 부정 3 3번. 요렇게. 3 부정.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알아도 차는 거야.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고 교집합의 부정이 합집합이다.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고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이다. 요거 좀 제발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이지? 다음 시간에 이제 명제 배울 텐데 명제 배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설명하려다 만 거 있지? 이제 한번 설명해볼게. 아니, 여기 있는 게 A하고 B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아까 전에 뭐 했어? 다시 이거는 여러분 내가 진짜 한 20번은 설명해 줄게. 알겠지? 안심하고.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게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 포기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된다고. 이거 외워야 된다고. A가 B에 포함이 된다. 자, 이거랑 똑같은 뜻. 맨 처음에 시작은 여러분 항상 차집합으로 시작을 해주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교집합으로 바꿔주셔.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야. 아까 전에 여기서 끊었었지. 여기서부터 이제 요 내가 계속 말했지? 이름은? 모르간이라고 하는 150년 전 영국 수학자가 만드셨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이다. 요거를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다가 우리가 마치 양변에 몇 제곱 하듯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 이거 걸리죠. 자, 이렇게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는 거야. 그치? 이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아까 전에 나왔잖아. 문제. 예제 6번에. 그치? 자, 이게 결국엔 뭐라고? 여집합을 분배 법칙하는 거라고. 여기다가도 심지어 연산기호에다가도 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여집합 뭐? 합집합 뭐? P. 그지? B의 여집합은 그냥 B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공집합의 여집합이 뭐라 그랬어 저번 시간에? 그렇지. 지금 타이밍에 대답 잘했어. 전체 집합.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있었잖아. 예제 6번에 5번에 있었잖아. 그치? 이게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 순간 판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쏙쏙 색칠을 해봐야지.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을 뭐하러 굳이 그려?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한 거다? 부정한 거다. 양변을 부정하면 컴플리멘트 하면 여집합을 씌우게 되고 거기에서 무슨 법칙?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한테도 양변에 C를 붙여주고 여집합. 그렇게 해서 드모르간 법칙을 반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다 이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동치, 같은 뜻이라는 뜻에서 형태는 다 다르지만 같은 뜻이라는 뜻에서 동치, 변형 그런 말을 쓰는 거야. 됐지? 이게 모든 동치 변형이냐. 이것만 하면 돼. 포기하지 마.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우리 시험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다 습득하는 거야. 아까 전에 뭐야? 합집합하고 이거는 자매품.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떠올려줘야지. 합집합은 큰 거, 교집합은 작은 거. 이거 따로 떠올려주시고 이거 위치 바꾼 다음에 연산기호 똑같이. 포함관계 똑같이. 요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이런 거는 외우라 안 외우라. 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앞에 걸 다 이해했다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그냥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한번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연산 법칙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쉬는 시간. 자, 지금부터 지금 이 문장을 외워줘.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 적었으면 좋겠어. 지금 받아 적어. 자, 시작하게. 부호가 같으면 결합법칙. 다시 부호가 같으면 결합법칙. 그 다음 두 개 있어. 부호가 다르면 분배법칙. 부호가 다르면 분배법칙. 거의 그냥 뭐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게. 그 정도 될 수 있게. 자, 이런 느낌이야. 아니, 교환법칙은 할 필요 없지? 이미 다 우리 앞에서 당연스럽게 하다 온 거잖아. 순서를 바꿔봤자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면 A랑 B가 겹친 부분이나 B랑 A가 겹친 부분은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설명할 가치가 없고 시간 낭비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바로치고 B 교집합 C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랑 같은 게 이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 C. 이게 바로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지. 우리 실수에서의 결합법칙을 떠올려봐. 2 더하기 3 더하기 5나 2 더하기 3 더하기 5나 어디를 결합을 해놔도 결과 당연히 똑같지? 곱셈에서도 그렇고 덧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덧셈의 결합법칙 그 다음에 곱셈으로 바꾸면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한 거야. 뺄셈에서는 성립 안 해. 나눗셈에서도 성립 안 해. 알겠지?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 위험해. 나눗셈에서 성립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빼기에서 왜? 우리 이거 부를 때 덧셈의 교환법칙이라고 불렀어. 알겠지? 왜 굳이 그렇게 불렀을까? 덧셈에서밖에 성립 안 하니까. 자, 그럼 기본적인 상식 알고 가고. 자, 그러면 집합의 결합법칙은 뭐겠어? 당연히 이 둘이 교집합한 거를 A랑 교집합한 거나 A와 B를 교집합한 거를 C와 교집합한 건 똑같다. 뭐로 해석하겠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면 돼. 그럼 충분해. 알겠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수력 충전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줬지.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놨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 숙제해보면서 적용해보면 돼. 자, 이렇게 봐봐. B 교집합 C는 어느 부분? B랑 C가 겹치는 부분이지. 그래서 B랑 C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을 색칠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색으로 A랑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게 교집합이지? 자, A가 요거야. 이거랑 이 하얀색 부분이 겹치는 걸 생각해봐.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거잖아. 맞니? 이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자, 요거를 한 번 더 해보면은 A랑 B 여기 있지. 자,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고 A랑 B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잖아. 맞지? 자, 그거랑 또 누가 겹치는 거? C가 겹치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교집합. 자, 그러면 C는 이거고 이게 하얀 부분이 A 교집합 B니까 둘이 겹치는 부분 또 찾으면은 똑같잖아. 그치? 또 이 부분이야. 자, 그래서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증명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다? 분배 법칙이랑 헷갈려. 이거는 결합 법칙이라고 그랬지? 결합 법칙은 뭐 할 때? 연결 부호. 연결 부호가 일어난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건데 당연히 A 합집합 B하고 합집합 C 이렇게 한 게 A 합집합 B 합집합 C 한 거랑 당연히 같다. 이것도 합집합의 결합 법칙이 되겠지. 그지? 근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라 이거야. 결합 법칙은 어떨 때 쓴다? 부호가 같을 때 쓴다. 알겠지? 부호가 같으면 결합 법칙.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부호가 다르면 분배 법칙인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해. 이제 분배 법칙이 어려워. 여러분 처음에 쓸 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분배 법칙 배웠을 때 어땠어? 소감이? 어려웠잖아. 갑자기 앞에서는 정수와 유리수 막 이런 거 유리수의 계산 그나마 할만했는데 갑자기 문자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분배 법칙이라는 걸 가르쳤단 말이야. 그지? 그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이 분배 법칙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고 왜 우리가 이거를 언제 쓰는 상황이냐? 상황을 기억해 놓으면 그나마 편하다 이거야. 부호가 같을 땐 결합 법칙, 부호가 다를 땐 분배 법칙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어떤 상황? A 합집합, B 교집합 C 어때? 여기 지금 연결 부호가 같니 다르니? 다르지. 이럴 때 쓴다 이거야. 또 A 이렇게 할까? A 교집합 B 뒤에다가 놓을까? 이것도 해보자. C. 이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분배 법칙을 가르칠 건데 자, 요 위에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실수해서 분배 법칙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2 곱하기 3 플러스 5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 말 그대로 분배하지. 누구를 분배합니까? 누구를 분배합니까? 뭐? 2 곱하기를 분배하는 거지. 잘 생각해. 2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2 곱하기를 분배하는 거야. 어서 들어오세요. 자, 2 곱하기 5 이렇게 분배한다는 거야. 실수해서 알겠니? 이걸 똑같이 집합에서도 똑같아. 얘를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분배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쉬워. 그러면 실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그냥 앞에 있는 A 합집합이라는 거 혼자 있는 거 자체를 이 연산 기호까지 합쳐서 그냥 얘를 여기에다가 한번 해주면 뭐 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지. 얘 하면은 2 곱하기 3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앞에 거 하면 그 다음에 이 뒤에 거에다 하면 또 A 합집합 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2 곱하기 5 되는 것처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못 써주니? 이거 못 써줘. 플러스 적지. 다 알잖아. 다 잘해. 그러면 여기는 뭐 어때? 이제 얘 다 적었지? 여기 뭐 들어오겠어? 교집합 들어온다. 됐습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야. 그러니까 분배 법칙도 잘 외웠어. 그럼 뭘 외워야 돼? 이 결합 법칙과 이게 제일 헷갈려 여러분. 분배 법칙을 쓰는 상황을 외워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뭐라고? 부호가 같으면 서연이랑 채율이 저거 앞에서 이거 적고 들어왔거든. 저거 지금 불러주는 거. 부호가 같으면 뭐? 결합 법칙. 부호가 같으면 결합 법칙 쓰면 돼. 부호가 같으면, 그치? 부호가 다르면 뭐 써라? 분배 법칙 써라. 됐어.
여러분이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거야.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 가장 어려운 연산법칙 두 가지를 이해하고 가시면 돼. 알겠지? 이것도 근데 어떻게 증명이 된다? 안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증명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걸 쓰면 되는 거고, 자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인수분해지.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묶는 행위를 뭐라고 해? 공통인수를 묶는 행위를 이렇게 묶어서 원래 걸로 만들어주는 행위를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치? 숫자에 대해서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쉽게 묶을 수가 있는데 집합에 대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양쪽에 긴 식이 나오면 일단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나온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공통된 부분이 나와. 마치 여기에서 공통인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알겠지? 공통인수 같은 느낌이야. 됐어? 그러면 공통인수로 어떻게 해줍니까? 비교하면서 자꾸 봐봐. 공통인수로 묶어줬지? 묶어줬지? 여기도 똑같아. 공통인수로 뭐 해라? 묶어라 일단. 됐지? 묶었어. 일단은 묶었고 여기에다가 괄호 치고 여기다가 괄호 치고 뭐라고 하라? 여기 지금 안 적은 것들 있지? 3 플러스 5 적으면 되잖아. 맞지? 3 플러스 5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여기서는 안 적은 게 누구? B, 교집합, C 안 적었지?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다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예시 한번 들어줄게. 간단한 예시야. 어떻게 응용하는지 문제에서. 봐봐. 이거는 뭐야? 뒤에 있네. 뒤에 있다고 해서 어려운 거 있어? 우리 뒤에 있을 때도 분배법칙 다 했잖아. 실수해서. 그지? 자, 여기 있어. 누구를 분배한다? 합집합 C를 분배하는 거야. C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C만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합집합 C를 분배한다. 곱하기도 같이 분배하는 거라 그랬어. 됐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쓰면 돼? A 쪽에다가 분배하면 A 합집합 C. 됐고. B 쪽에다가 분배하면 B 합집합 C 이렇게 적으면 되고, 안 적은 거 뭐밖에 없다? 교집합. 됐지? 교집합만 안 적었잖아. 됐어. 끝. 이걸 다시 뭐라고 만들어야 돼? 이거 없다고 치면? 이거 없으면? 공통 부분을 찾아서 걔로 어떻게 한다? 묶어낸다. 합집합 C 뒤에다가 먼저 적어. 뒤에 있잖아. 그치? 둘 다. 얘 뒤에 얘 있고, 얘 뒤에 얘 있고. 그치? 그러니까 뒤에다가 적고 나서 앞에다가 안 적은 것들 두고 A 교집합 B 적으면 된다. A 교집합 B. 진짜로 우리가 분배법칙을 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런 게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예시를 들고 왔는데 보자. 우리가 일단은 결합법칙 봐봐. 결합법칙에서 어디 사용되냐?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거야. A 교집합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지.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 교환법칙 쓰면은 B 교집합 A 여집합이고 B 차집합 A로 바꿀 수 있고 B 차집합 A와 A의 교집합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빨리 설명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틀린 생각이. 이거는 뭘 사용하라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결합법칙을 사용하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결합법칙. 어떻게? A랑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교집합이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얘가 뭐야? 뭐겠어? 얘가 뭐야? 네? 얘들아? 네? 말해줘. 아니. 뭐라고? 자신있게 대답해. 틀려도 괜찮아. 난 뭐라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 얘들아? 대답을 해야 넘어가지. 그치? 공집합. 왜? 생각해봐. A랑 뭐야? 겹치는 부분 누구랑? A 여집합이랑. 아니 전체 집합 있고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던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 봐봐.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봐. A랑 누구? A의 여집합이랑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랑 지금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치는 부분을 찾으래. 있어 없어? 없잖아. 머릿속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연산으로 하고 싶어. 멋지게,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응? 아니, 앞에 게 그냥 있고 교집합 있고, 아니 뒤에 거는 여집합이네. 뭐야? 차집합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A 차집합 A 이렇게 하면 뭐야? AN은 있는데 AN은 없는 거. 뭐야? 없잖아. AN은 있는데 AN은 없는 게 뭐야? 이게 말장난이지. 없잖아. 그지? 공집합이다. 이렇게 바로 하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공집합이 되면 결국에 뭐야? 이 긴 식이 공집합, 교집합이야. 됐지? 이게 뭐야? 이거는 대답할 수 있지. 아, 왜? 아까 잘했으니까. 또 대답해봐. 아니, 근데 틀려도 돼.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뜻을 생각하라니까, 뜻을. 반장하겠구만. 아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는, 그래. 약간 내성적이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개념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지금? 복습 안 했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치는 부분, 누구? B라는 집합이랑 뭐지? 난 이거는 예상 못했어. 왜냐면 이걸 설명을 해주면서 의도를 설명을 한 거거든. 사실 주제가 의도거든. 아니 근데 이거에서 이게 안 되는 건 첫 번째 놀람. 두 번째 이게 안 되는 거는 진짜 놀람. 아 진짜 여러분 강의 다시 돌려보면서 진짜 연습을 좀 피나게 하셔야 된다니까. 알겠지? 진짜 계속 문제 풀어보면서 푼 문제도 다시 풀고 채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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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풀고 이거를 내가 몇 번을 했어? 내가 5, 8, 10번을 했어.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게 바로바로 이게 내가 문제도 만들잖아. 이렇게 왜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진짜 하셔야 돼.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돼. 진짜 제발 개념 정리라도 하자. 개념 정리.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의도를 알겠지? 결합법칙이라는 걸 언제 쓴다? 방금 전 상황처럼 결합법칙을 썼을 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결합법칙을 쓰는 경우야. 알겠지? 걱정된다. 자, 197쪽 한번 여기는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 191쪽. 자,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니까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목표가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가 1, 2, 3, 2, 3, 4, 3,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나와 있는 긴 집합이야. 일단 길면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려는 생각은 버려.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 버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보고 뭐 쓰라는 얘기야? 연산법칙 중 하나를 쓰라는 얘기야. 뭐?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버려. 그 두 가지 중에 생각하라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쓰라는 얘기야, 이거? 분배법칙 쓰라는 얘기잖아. 그치? 아까 전에 배웠듯이. 분배법칙을 근데 반대로 써라.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야. 자, 인수분해 어떻게 됐더라? 과정이 일단 겹치는 걸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 겹치는 거. A 합집합이라는 A와 연산기호 하나, 연산부호 하나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 잡았다. 이렇게. 잡았지?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일단 뭐해? 묶어. 이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숫자로 해. 숫자로 하면 되잖아. 그치? 똑같은데, 완전 똑같은데, 하면 돼. 그냥 여러 번 해보면은 다 돼. 자, 그래서 A 합집합 쓰시고 B 뭐 안 썼어? 뭘 안 썼어? 다 써. B 교집합 C를 씁니다. 안쪽에. 안 쓴 거 다 쓰면 돼. 됐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배 법칙을 다 쓰셨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게 얘와
얘를 계산해 주는 것 뿐이야. 그걸로 끝나. 암산으로도 가능해. 비교집합 C는 뭐야? 2, 3, 4와 3, 5가 겹치는 거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겠지.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 나오지. 그 다음에 3과 A의 합집합 합해라. 뭐야? A겠지? 그냥 A가 3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1, 2, 3 끝. A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됐지? 자, 그래서 답은 1, 2, 3.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푼다. 그러니까 반대 경우가 더 많이 나와 사실. 아니 이런 거는 허접하잖아. 이제 분배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뭘 낸다? 반대로 인수분해해서 푸는 걸 낸다고. 알겠지? 문제 어디서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자. 쉽게.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일단 어떻게 해라? A 합집합을 분배한다는 생각으로 해라. 그치? 그래서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적고 안 적은 걸 그대로 적어. 안 적은 게 교집합밖에 없으니까 교집합 적은 거야. 됐지? 됐지? 됐어. 그러면 A 합집합 B는 뭡니까? A 합집합 B는 근데 이거 일단 분배 법칙을 쓰긴 썼는데 이 분배 법칙을 써서 푸는 것보다 원래 걸로 푸는 게 더 현명하지? 멍청한 짓을 했어 선생님이. 근데 일단 이렇게 쓰는 걸 연습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교집합 C는 방금 전에 했던 여기에서 썼던 거지? 이게 그대로 그냥 이거지? 자, 그래서 그냥 이것도 답이 뭐다? 1, 2, 3이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았지 이제. 선생님도 알았어. 이걸 안 풀어봤지만 여기에서 1번과 2번의 식이 같다라는 걸 문제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뭐를 써서?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알겠니? 그거야. 자, 그러면 303번. 드모르간 법칙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있지? 부정. 이것만 기억해. 부정. 3 부정. 자, 이 C를 부정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어. 그래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부정. A 여집합. 두 번째 부정, 교집합. 세 번째 부정, B의 여집합. 다 그냥 부정해서 적으면 돼. 알겠지? 합집합 부정은 교집합, 교집합 부정은 합집합. 그럼 얘는 뭐야? 다시 우리가 얘를 A 여집합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여집합으로 적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부정해서 적은 다음에 다시 뭘로 돌려놔라? 여집합으로 돌려놓으라는 지수의 분배를 거꾸로 쓴 거지. 여러분 이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어떻게 풀어? 8 곱하기 27 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지? 얘들 이제 중학교 애들도 이렇게 가르쳐 선생님이 이렇게 무조건 하라고. 이걸 8 곱하기 27 하면 다 이거는 되겠지. 뭐 27 곱하기 8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거는 어떻게 좀 될 수가 있는데 나 이렇게 2의 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하면 어쩔래?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6의 5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도 반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면서 자, 하나만 구해보자. A 합집합 B가 얼마? 이걸로 구하는 게 좋지. A 합집합 B가 둘이 합친 거 그냥 다 적으면 된다. 1, 3, 단 중복되지는 않게 교집합인 거는 한 번만 적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1, 3, 5, 9 자, 요거에다가 지금 뭐 붙인 거? 여집합을 붙인 거, C를 붙인 거야. 얘를 부정하면 뭐야? 전체 집합이 뭐니까? 1, 3, 5, 7, 9니까 여기에서 1, 3, 5, 7, 9 중에서 이걸 뺀 거. 그치. 누구밖에 없다? 7밖에 없네. 자, 그럼 얘가 7이니까 넣어두면 7이겠네. 끝? 됐나? 너무 좋다. 그치? 이 정도는 다 되잖아. 자, 넘어가서 이제 응용 문제, 기본 응용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별거 아니고 여기 중에서 이제 제외할 거는 좀 마지막 거만 제외하고 이거는 다 할만해. 자, 전체 집합,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하게 한 거. 문제에서 말하는 걸 한번 봐봐. 집합의 연산 법칙과 드모르간 법칙을 다 이용해서 주어진 집합을 간단히 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뭘 하는 거냐면 간단히 하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A 합집합 혀가 꼬였어. A 합집합 뭐로 적혀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적혀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여집합 기호가 걸리잖아. 이거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나서 가자. 여기 있는 여집합 기호를 뭐 어떻게 해주면 된다? 분배해주면 된다. 한마디로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너도 부정, 너도 부정. 이렇게도 부정. B도 부정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쓰면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는. 이건 지금 우리는 연산을 하는 중이니까 는. 합집합 바로 치고 A 여집합 교집합을 부정했으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B를 부정했으니까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부터 사용해 주시면 돼. 어떨 때? 여집합이 바로 쳐져 있고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여러분한테 이제부터 뭘 쓰라는 얘기야.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해줘라는 의미가 아니야. 눈치챘지? 아까 전에도 보여줬잖아, 비슷한 거. 그치? 뭘 해줘라. 여기에서 넘어올 때 부호가 같잖아. 그치? 결합법칙을 써달라는 의미야. 알겠지? 부호가 같으면 결합법칙, 부호가 다르면 분배법칙. 이렇게. 자, 해서 얘를 뭐라고 쓰자? A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괄호만 쏙 옮겨서 빼서 옮긴다. 됐지? 괄호만 쏙 빼서 옮겼어. 됐지? 자, 해서 A 합집합, A 여집합. 이건 진짜 알아야 돼. A 합집합, A 여집합. 아니,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지 않았어, 선생님도. 안 외웠어.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 정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것도 머릿속에서. 여기 있어. 내 머릿속에 이게 있어.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머릿속에. 그지? 뭐 어려운 그래프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A하고 A의 여집합에 합집합, 합친 걸 구하시오. 뭐야? 다 색칠했네? 전체 집합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뭘까? 얘는 뭘까? 그렇지. 고민할 가치가 없지 않니? 고민할 가치가 없지 않니?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랑 합하래. 전체 집합이 진짜로 전체 아니니? 그지? 당연히 전체 집합이 B의 여집합을 데리고 있겠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합집합은 둘 중에서 포함관계가 존재한다면 큰 녀석을 도출한다. 알겠어? 큰 녀석이 전체잖아. 그래서 전체가 전체 집합이 말 그대로 전체가 된다. 그래서 자, 합집합의 결과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외우는 거 아니야. 외웠으면 이거 진짜 나락으로 가. 외울 게 너무 많잖아. 그지? 다 외우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짧아지면. 이렇게 두 개만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아시겠지? 자, 근데 이런 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이거 벤 다이어그램 나도 못해. 이런 거는 무조건 연산을 해서 간단하게 만든 뒤에 바꾸는 거야. 어떤 연산 법칙을 사용해서 그거 먼저 생각한다. 지금 어때? 상황이? 일단 여집합이 또 걸리네. 괄호가 쳐져 있고 여집합이 있네. 어떻게 해줘야 돼? 드모르간 법칙 써야지. 그치? 자,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여집합 B에 A 여집합 교집합 B에 여집합이 되고, 자, 여기에다가 합집합 깔기고 A 여집합 교집합 B에 한 건데, 여기서 또 뭐가 보이니?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기는 지금 교집합인데 여기는 또 뭐야? 합집합이지. 여기는 또 뭐야? 교집합이네. 뭐가 보이니? 그렇지. 분배 법칙 보여야지. 공통인수가 보여야지. 됐지? 공통인수. 네. 2 곱하기 3, 2 곱하기 5. 공통인수 2. 보여야지. 해서 A 여집합의 교집합.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붙어 다니는 거야, 이 공통 부분이. 곱하기도 같이 놓잖아, 앞에다가. 그치?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거야. A 여집합, 교집합 같이 붙이고, 그 다음 여기 뒤에다가 괄호 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안 쓴 거, 누구? B의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적는 거야. 알겠지? 몇 번이나 이렇게 보여준다. 자, 그럼 B의 여집합, 합집합 너무 많이 나와. B. 뭐야?
전체 집합이고 그 전체 집합과 다시 A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이렇게 되잖아. 그지? A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또 뭐야? 이거 나온 적 없어.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이해하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A 여집합 이제 좀 되네. 응? 아니 둘 중에서 포함하고 있는 쪽이 전체 집합이잖아. 그치? 큰 게 전체 집합이잖아. 우리 항상 교집합하면 포함 관계 있을 때 작은 걸 써준다 그랬어. 그치? 그것만 떠올리면 당연히 A 여집합. 당연히 적어줘야 되는 거야. 모든 거든 전체 집합에다가 교집합 시키면 그냥 이 해당 집합을 그대로 적으면 돼. 어차피 포함되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요거의 답은 A 여집합 하다 보면 이게 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교집합의 결과다.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다.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재밌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뭔가 있나요? 뭐 있지? 아래쪽에 또 문제 있지? 보자. 집합의 연산법칙과 포함관계. 자, 이거야 이거. 오늘 이거 동치관계 배웠잖아. 동치관계.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웠지. 다시. 아니다. 이거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하자. A 합집합 B 이렇게 적혀있어.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은 A 합집합 B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자 한번 적어보자.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 여집합. 오케이. 자 요렇게 일단 얘만 적어놔. 좌변에 있는 것만. 얘를 어떻게 요리할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길잖아. 길면 일단 아니야. 뭐가? 벤다이그램. 벤다이그램이 아니고 자 여기에서 뭘 찾아라? 공통인수. 좋아. 이제는 용어까지 나오네. A 합집합, A 합집합이라고 하면 공통인수를 찾는다. 한마디로 분배법칙 써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A 합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 이제 이 정도 되지. 몇 번이나 해봐. 그지? 자, 그래서 B 교집합, B의 여집합 뭐야? 공집합. 그지? 다 되지? 이제 공집합 누가 말했어? 그래서 공집합이면 A 합집합, 공집합 뭐야? A. 좀 빨라니? 아니 A 합집합 합해라. 근데 공집합이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대단한 존재는 아니야. 공집합이라는 게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공집합에서 공자가 010 할 때 공자 아니라 빌공자야. 빌공자. 비어있다. 비어있을 공. 그래서 공집합인데 그 비어있는 거랑 A를 합치라잖아. 합칠 게 있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누구만 불러주면 된다. A를 불러주면 된다. 또는 이 생각도 가능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다? 포함된다. 부분집합이잖아. 아니 부분집합이면 아까 전에 했잖아. 부분집합이면 합집합 했을 때 뭐라고? 큰 거라고. 큰 거. 됐지? 큰 거 A. 큰 거 그냥 적으면 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크겠니? 판단해봐. 당연히 얘가 크겠지. 뭐라도 있겠지.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당연히 얘가 크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가르쳐서 외워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느끼는 거야. 됐지? 자, 해서 얘가 A인 걸 알았어. 근데 이게 뭐야? 얘가 뭐야? 얘잖아. 얘가 A인 거잖아, 지금. 봐봐. 이거지, 지금. 무슨 뜻일까? 이거 맞추면 되라는 거. 바로 그냥 적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무슨 뜻이다? B가 A인 거. 아깝다. 근데 일단 아주 잘했어. 자, 뭐야? 자, 순서가 어떻다 그랬어? 순서? 생각하는 순서를 선생님이 항상 알려줘. 여러분이 내가 설명했다고 해서 난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내 생각을 뜯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분할해서. 내 생각이 이렇게 됐고 순서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이 순서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합집합을 시켰는데 뭐가 나왔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건 일단 민수가 잘했어. 포함 관계는 생각해줘서 그래도 순서 중에서 절반 이상은 나왔어. 포함 관계.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느냐만 잘 생각하면 되겠지. 누가 누구를. 합집합이라는 건 누구를 결과로 도출한다. 큰 거 작은 거? 큰 거를 결과로 도출한다. 합집합 누구야? 큰 거. 됐지? 합집합이 A가 나왔네? 그럼 얘가 큰 거란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 A가 B가 A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알겠지? 또는 A가 B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맞는 거, 틀린 거 뭐야? 얘 틀렸지? 됐나? 됐지? 자, 그 다음은 뭐야? 여기까지 우리 생각했으면 진짜 70%는 다 끝난 거야. 뭐만 해주면 돼? 동치 변형만 생각해주면 돼. A가 B에 포함된다. 지금 이거 나왔지? A가 반대네. A가 B에 포함, B가 A에 포함된다. 이거 나왔잖아. 그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동치 변형들을 다 적고 나서 비교를 해주면 돼. 알겠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뭐 있어? 차집합은 뭐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남아 안 남아? 안 남아요. 그래서 뭐다? 공집합. 이렇게 떠올리라고 그랬어. 생각의 과정을 선생님이 설명해줘. 막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뭐 남겠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뭐 남겠어? 오히려 떨어지지? 마이너스지, 그지? 근데 집합의 세계에서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 공집합, 빌공짜. 됐지?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로 바꿔줘? 그 다음은 교집합으로 바꾼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차집합 설명하면서 바로 이거를 설명해줬잖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꼭 이거 써달라고. 그지? 그만큼 강조했던 이유가 이거야. 차집합이 나오면 여러분 자동으로 교집합을 떠올려야 돼. 차집합이 나와 있으면 교집합을 떠올려줘야 되고, 앞에 게 그냥 있고 교집합이 있고 뒤에 게 여집합이면 바로 차집합으로 바꾸셔야 돼. 반대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한테 뭐 써준 거? 드모르간 법칙 써준 거. B의 여집합, 합집합, A는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 공집합의 부정. 아무것도 없다의 부정, 전체. 됐지? 그래서 전체 집합.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문제가. 자, 그 다음은 뭐야? 합집합. 어디 있어? 여기. 합집합. 그냥 저걸 쓰는 거야. 큰 거 A.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B. 작은 거. 됐지? 그 다음 뭐야?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B 여집합, A 여집합 쓴 다음에 포함기호 그대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외우지 마라. 라고 했지. 됐지? 어디 있어? 2번. 여기지? 2번. 찾아. 그 다음에 이제 3번. A 교집합 B는 공집합. 이건 뭘까?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주고 갈게. 저번 시간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 A 교집합 B는 공집합. 이거 뭡니까? 뭘 말하는 거야? 세 글자? 오, 좋았어. 이거는 좋았어. 서로소. 승원이 잘했다. 서로소. 기억하지? A와 B의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서로소였어. 소자가 그 소수할 때 소자. 그것도 맞네. 소수할 때 소자야. 알겠지? 그리고 숫자에서 서로소가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공약수가 1뿐인 거. 그걸 말하지. 거기에서의 의미랑 같은 거야. 홀로 소자야. 홀로 소자. 알겠습니까? 0.1 막 이런 거는 소수할 때 소자는 작을 소자고. 짤막상식. 됐지? 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없이 그냥 홀로 논다 이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알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는 생각이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 오늘 이제 설명해 줄게. 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서 이렇게 그려졌지. 둘이 만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A 차집합 B를 한번 생각해봐. 자, 이거 오늘 배우면 이제 저거랑 여러분 헷갈릴까봐 걱정이 좀 되기는 해. 근데 이제 가르쳐야 돼, 어차피. A 차집합 B가 뭘까? 생각을 그래서 해야 돼. 외우면 안 되고. A에서 B를 빼.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원소를 생각해. 뭐야? 그렇지. A지. 잘 대답했어. 근데 이제 나머지 친구들 돼? 봐봐.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 예를 들어볼게. A는 자, 지금
서로 쏘야 되지? 그래서 홀수로 준비했어. B는 짝수로 하자. 2, 4, 6. 그래서 우리 차집합이라는 게 뭐니? 차집합이라는 게 뭐야?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원소를 구한 거잖아. 그치? 또는 이렇게 말하지. A와 B에 겹치는 걸 A 입장에서 다 제거한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그래. 알겠어? 만약에 A가 1, 3, 5고 B가 만약에 5, 7, 9다. 이렇게 하면 A 차집합 B는 여기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거한 A 입장에서의 집합이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혀 둘이 접점이 없어. 서로소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A 차집합 B를 구하면 그냥 뭐야? A지 그냥. 그래서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 전부 다지. 자, 따라서 이게 뭐다? A가 돼. 됐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다? 이런 뜻이고 서로소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 A 차집합 B가 A다. 그러면 서로소다. 둘이 만나는 부분은 없겠구나. A 차집합 B를 했는데 앞에 게 그대로 나온다? 오케이. 얘네 둘은 서로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되겠니? 당연히 이걸 해볼 필요 없지? 당연히 누구? B다.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니? 얘는 서로소구나. 얘는 서로소를 말하는 거지 포함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생각해줘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냥 A 합집합 B는 다 지웠네. B가 아니라 A였지? 그지?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포함 관계인데 여기에서 B가 A에 포함된다 했잖아. B가 A에 포함된다.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다. 이게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모두 X. 반대로 바꿔주셔야지. A 차집합 B가 뭐인지는 몰라. 알겠지? 모르는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끝났나? 뒤에 이제 2개 남았는데 대칭 차집합이랑 배수의 집합의 연산은 넘어간다. 이거는 응용 문제. 대칭 차집합을 뒤에, 그러니까 이 선생님 넘어가는 기준은 이거야. 무조건 어렵다고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이걸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 뒷단원에서 함수 또는 도형의 방정식 앞에 있으니까 뒤에 가서 써먹으면 무조건 가르쳐주고 뒤에 가서 안 써먹으면 넘어간다. 좀 쉬워도 그냥 뒤에 안 써먹으면 넘어가고 어려운데 뒤에서 써먹은 거면 아까처럼 좀 동치 변형 같은 거 있지? 그거 명제 가면 그냥 일상이야.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해.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냥 여러분 자동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이 된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드모르간 법칙 사용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다. 선생님처럼 그냥 이렇게 말로 그냥 줄줄이 나올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거야. 대충 그냥 끄적여보고 나 되네 이렇게 한다고 아는 게 아니야. 알겠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다 나가내려고 했는데 딱 하나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고, 일단 숙제는 그러면은 숙제 204쪽은 해오셔야지. 그제 204쪽 해오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선생님이 줬던 그 프린트 있지? 이거 저번에 이제 안 와서 프린트 못 받은 사람 누구? 세윤이랑 신입생분 세연이 또 있나? 이거 안 받았지. 내가 이거 PDF 파일로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그거. 근데 뭐 그냥 쉬운 거야. 개념 문수보다 훨씬 쉬운 건데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내는 거야. 자, 일단은 했고, 그럼 인수한테는 조금 유형 문제 같은 걸 줄게. 그거 풀면 되고, 네, 기본적으로 유제 문제, 변형 문제, 여기 유사 문제, 변형 문제 나가는 것과 연습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돼. 알겠지? 근데 연습 문제 중에서 1단계 그 정도만 풀고 2단계는 풀면 좋겠지만 뭐 거기까지 바라진 않습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은 푸시고 어려운 사람은 그냥 개념 정리라도 괜찮아요. 제발. 왜? 아니 지금 당장 잘하는 소리가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음에 설명할 건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여기서 막히면 다음에 이제 명제 들어갈 텐데 명제가 어려워져.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에서 막 쓸데없는 거 있잖아. 합집합이 또는을 말하고 교집합이 그리고를 말한다. 내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선 중요하기 때문이야. 명제에서 거의 그냥 일상처럼 사용이 돼. 그리고 합집합을 부정하면 교집합,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 그것도 이제 명제에선 당연하게 사용이 된다. 알겠지?